중국과 호주, 서로 필요한 적과의 동맹. 중국과 호주는 정부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가 토요일에 중국을 방문하면 그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호주 총리가 됩니다. 그의 3일간의 여정은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 뒤 이루어지며 이는 캔버라의 워싱턴과의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와 중국은 서로 인권 침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무역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포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 관계가 정점을 찍었던 2020년에 호주의 거의 절반의 수출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비교하자면 같은 시기에 미국의 약 9%, 영국의 5% 정도의 수출이 중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력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고 캔버라의 호주국립대학교 ANU의 경제학자인 제인 골리가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대사가 연설을 하고 호주의 일부 산업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호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일련의 관세와 제한 조치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곡물, 쇠고기, 와인, 석탄, 목재, 랍스터 등 수많은 제품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주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적 강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골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부터 이런 강력한 조치가 예상외였던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많은 제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제한 조치를 철회한 결정은 새롭게 당선된 호주 정부의 전략 변화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리에서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과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후 알바니즈 총리는 대화를 나누고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이 일본, 미국, 한국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호주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른바 두 나라 간의 매우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그의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경제적 강제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베이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 제한으로 인해 호주 기업과 근로자가 타격을 입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골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바니즈 정부가 우리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희생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외교적 관계 개선을 추구한 것입니다. 중국은 호주가 필요하다. 호주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중국과 호주는 깊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입니다. 라고 ANU의 국가안보대학원 연구원인 벤자민 허스코비치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원자재에 대해 매우 의존해왔으며 여전히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량의 철광석과 액화천연가스는 호주에서 나옵니다. 우연히도 이러한 원자재는 중국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를 참을 수 있지만 철강을 만들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을 때까지 베이징은 호주의 요구를 제기하기에 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캔버라를 베이징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들의 강제적인 경제적 및 외교적 조치가 호주를 미국 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허스코비치 씨가 말했습니다.
베이징이 무역 제한을 철회하고 외교적 접촉을 정상화하는 것은 캔버라를 워싱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호주의 지원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한 초대 태평양 파트너십 TPP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중국의 가입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그다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들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골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의 동맹국과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의적이라면 이것은 우리와 워싱턴 사이에 이간질을 일으키는 기회입니다. 케이크를 갖고도 먹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워싱턴은 중국이 첨단 컴퓨터 칩과 청정 에너지를 위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맹국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의 리튬 절반은 호주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금속에 대한 접근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골리 교수는 호주와 중국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부분에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긴밀한 정치적 및 군사적 관계는 미국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은 관계에만 더 많은 긴장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골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출을 계속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로부터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자본 흐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케이크를 갖고도 먹고 싶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합니다.